우리 동네 경로당 사람들은 늘 저를 착하고 순진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광경은 제 평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손목이 아파서 밥도 못해요. 청소도 빨래도 못하겠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집안일을 모조리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를 목격하게 되었죠.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센터에서 수진이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화려하게 웃으며 라켓을 휘둘렀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며 신음하던 그 손으로 공을 세차게 내려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를 속였구나. 날 하녀로 취급하면서 뒤에선 이렇게 즐겁게 뛰어다녔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 나이 들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준비하기로요. 저는 올해 71살,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생뿐인 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40살이 되던 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과 딸 하나, 새아이를 남겨두고 홀로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편히 쉬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고 밤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티며 자식들 키웠어요.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만큼은 배골케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덕분에 큰아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경기업에 취직했죠.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의 보상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29살 대기업 비서로 일한다 했습니다. 첫인상은 참 단정했어요. 또박또박 인사하며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공손한 미소 뒤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칼날을. 그녀가 어떻게 제 인생을 또다시 뒤흔들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허름한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싶었죠.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고 아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 인천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언젠가는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죠.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웃었고 주말이면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진명에 언제쯤 바꿔주실 거예요? 준호가 툭 던진 말이었지만 옆에서 수진이가 곧장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서류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연락은 뜸해졌는데 이상하게도 명예 얘기만 나오면 잊지 않고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목을 다쳐서 집안일을 못하겠어요. 병원에서도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 했어요. 잠깐만 와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길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하얀 깁스를 한 채 힘들어 보이는 수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물 한 컵도 못 들어요.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컵도 못 들고 젓가락도 제대로 못 집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죠. 그래서 하루 세 끼를 차려주고 빨래도 널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면서도 아침마다 화장은 꼼꼼히 했습니다. 립스틱이며 아이샤도우까지 번쩍이는데 집안일은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 손님이 오면 저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뒤에서 조용히 정리만 해주세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간 제 가슴에 불덩이가 떨어진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정부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밤마다 허리와 손목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불쌍해서 꾹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점점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검은 봉투 속에서 새 라켓 포장지를 발견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며칠 뒤 빨래를 개다가 수진이 옷에서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송파체육문화센터, 라커룸 G 8번. 최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이었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봤을 때 전 확신했습니다. 스매시 각도 낮추기, 발 앞뒤로 이동. 그건 분명히 배드민턴 기술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왜 이런 메모를 붙여두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하며 수진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물리치료 다녀올게요.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늘 같은 말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수진이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병원 쪽으로 가는 듯 했지만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곳은 송파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 클럽이라는 간판 앞이었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진짜 배드민턴 치러 온 거야? 30분쯤 기다리다 유리창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손목이 아프다던 며느리가 코트 위에서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라켓을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셔틀콕이 터져 나가는 소리에 맞춰 수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손으로, 그 손목으로 그렇게 힘차게 스매시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경기 후 사람들이 둘러앉아 나누던 대화였습니다. 수진 씨, 요즘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집안일도 많을 텐데 언제 연습해요? 그러자 수진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완전 호구예요. 제가 손목 아프다니까 집안일 다 해주거든요. 덕분에 매일 여기 와서 연습하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구.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호구라니,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하지만 울분을 삼키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켜 수진이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과 그녀의 대화를 몰래 녹화했습니다. 화면은 조금 흔들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은 분명히 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룻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냥 화를 내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나도 속여주마. 나를 조롱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그러다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들이 아무리 재촉해도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기에 집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든 며느리든 상관없어요. 계약만 하면 팔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게임은 내가 주도하는 거다. 그날 밤 수지는 또 아픈 척하며 제게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한 달은 더 조심하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연기가 이제는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몸 잘 챙겨라. 겉으로는 여전히 순진한 시어머니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저녁 수진의 부모님까지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는 들뜬 얼굴로 말했죠. 엄마, 오늘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수지는 화사하게 웃으며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손목이 아프다던 그녀가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힘차게 제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자리.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잠깐 도장 찍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리고 녹화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탁! 셔틀콕이 터져나가는 소리, 그리고 수진의 활짝 웃는 얼굴. 우리 시어머니가 완전 호구예요. 제가 손목 아프다니까 집안일 다 해주죠.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준호는 눈을 크게 뜬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수진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수진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겠네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이 집 이미 팔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비워야 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준호는 경악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말로 집을 팔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호구로 취급당한 보답이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